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온갖 못된 짓으로 스님을 괴롭히다가 급기야 따귀까지 때린 시모 얼굴에 뜨거운 국을 뿌리고 머리를 잡아채서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고 이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5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되었네요.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모였던 사람에게 갑이 되었네요. 정말 남남이었다면 그냥 인상 조금 쓰고 넘겼을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결혼이라는 것으로 맺어져 그동안 괴롭게 살아왔는지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에 안 들어하며 온갖 지적과 막말을 하던 시부모님을 어버이날이라고 돈 들고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온 제 자신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싫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하네요. 제가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독감이 걸려 열이 나고 있는 저를 남편은 멱살을 잡아 일으켜주며 시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해열제를 먹어가며 시댁에서 밥을 차리고 치우고 하는 저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던 시부모님은 정말 인간성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되면서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정성이 부족하고 모시고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독자로 부모님에게 제대로 혼나본 적 없이 자란 남편은 저 없이는 본가에 가서 혼자 자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리원에 있는 기간에도 혼자 집에 있으면서 시댁에는 절대 안 갔습니다. 신혼 때 혼인신고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 저희는 갈라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갈라섰어야 했다고 지금까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만류를 하고 남편과 내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게 야근하면서 번 돈을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비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가져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결혼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던 저도 참 한심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모든 친척들 현물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예단 들고 간 제 남동생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은 시어머니를 무슨 날마다 챙겼던 제 자신이 싫어 지금도 욱하곤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가 생기고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니 저를 그렇게도 무시하던 시모가 정중한 태도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본인이 심했다고 하길래 이제 좀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으려나 하는 헛된 망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4대 독자라며 끔찍하게도 우리 아이를 아꼈습니다. 손주를 보겠다고 집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와서 밥 차리라고 해서 조리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가 말도 못 알아들을 때부터 너는 4대 독자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좀 커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아이를 혼내기라도 하면 어딜 특별한 아이에게 니까짓게 뭐라 하냐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따귀를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집에서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올라 소름이 돋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행동을 하니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 때문에 아이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모든 사람이 본인 엄마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헛웃음이 나왔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차피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작년에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식사를 차려 함께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아이가 편식을 해서 남편이 고쳐주려고 아이가 안 먹으려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있으면 버릇없게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아빠가 자꾸 먹으라 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반찬 접시를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하라고 말했고 아이는 위에 주려 다가오는 시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의 막되먹은 행동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애를 저 따위로 키웠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못 참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이 아이를 싸고 돌아서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라고 했더니 시모는 저에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제 국그릇을 들어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국그릇을 들어 시모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뜨겁다고 난리를 치는 시모의 얼굴에 반찬 그릇과 밥그릇을 계속 던졌습니다. 나를 말리려던 남편을 피해 시모에게 가서 온 힘을 다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식탁 의자에서 바닥에 나뒹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에게 너 따위년을 어머님이라 부른 세월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내 아이가 너의 엄마를 닮아가는 것은 이제 못 참겠다고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남동생이 위협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남편을 만나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로 4대 독자를 내놓고 못 만나가라고 하며 악담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악마에게 더 이상 존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반말로 욕을 하며 우리 아이를 정신이상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 같은 것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고 대꾸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시모와 욕을 주고받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톡으로 언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가 불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봐요. 문자와 톡으로 계속 시모가 저에게 저주와 욕을 하는 내용을 보냈고 저도 똑같이 대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못된 짓들을 들먹이면서 욕을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모는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안 받더군요. 톡으로, 문자로 계속 시모가 해온 못된 짓들과 모욕을 주는 말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답장도 없더군요. 남편과 서로 위자료는 없이 결혼할 때 해온 것들을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소송이혼까지 갈 뻔했지만 나와 남편의 경제력이 비슷하고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포기하더군요.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나에게 문자로 아이는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답장에 모욕을 주는 말들과 욕만 적어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 아빠와 시댁의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저에게 아이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 저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과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네, 시원하게 지르고 이혼하길 잘하셨습니다. 한동안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베풀 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더니 마음이 편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댁에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호구짓은 이제 그만하려고요. 베풀 줄 모르는 시댁에 이제는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아쉬워하세요.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했고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겠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거의 둘만의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고 두 아이 키우며 궁상 맞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아끼고 아껴 처음에 빌라 전세로 시작해 지금은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전세 사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1,000만 원 지원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린이집 영화반 보내며 남편과 둘이 열심히 벌고 아끼고 모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양가의 용돈 2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 빌라 전세와 아파트 전세의 차이 꽤 큽니다. 현재는 투자 가치를 생각해 아파트 전세 빼서 빌라 자가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가는 짧은 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아이들도 좀 커서 돈 많이 들어갈 시기이기도 하니 돈을 많이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친정 부모님, 저희가 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려고 하셨습니다. 매달 친정에 드리는 용돈은 아이들 만났을 때 용돈을 주시거나 치킨, 피자 등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친정 부모님은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더 베푸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100만 원씩 큰 돈을 주셨어요. 100일이나 돌 이외에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적지 않은 돈을 주셔서 결혼 후에도 저희는 친정에서 지원을 받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은 홀시어머니만 계세요. 아주버님도 일찍 결혼했고 막내인 남편까지 출가시키고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매달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고도 무슨 때가 되면 선물도 챙겨드리고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반찬도 해다 드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했어요.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답례도 물론 없으셨죠. 손주들을 만나도 용돈 한 번 안 주시는 것은 좀 기분상 그렇기는 했지만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1박 2일씩, 2박 3일씩 있다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와 계시면 저는 진짜 성심으로 대접했어요. 첫째 낳고 저는 돈이 아까워서 산후조리원에 일주일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2주간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우겨서 일주일 있다 나왔어요. 아이 낳고 열흘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저와 아이 돌봐준다고 친정엄마가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좀 나중에 오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오셔서 결국 2박 3일 저희 집에서 저에게 대접만 받다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시고 친정엄마가 다시 왔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내가 딸이었어도 그러셨겠냐고 남편에게 뭐라 해서 아주버님이 결국 전화로 시어머니 대신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저희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찬 투정이나 하다 가셨는데요. 다 떠나서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별로 예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맞벌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다고 안쓰러워하는 말씀이나 하셨죠. 남편은 처음에 제가 시댁에 대해 불평을 하면 기분만 나빠했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면 제가 그만 말하도록 할 궁리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을 하더군요. 처가와 본가가 너무 비교가 되니 아무리 낳아준 엄마여도 좋을 수만은 없었겠죠. 남편이 아이들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우리 아이들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뭐라도 먹이시려고 하고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대로 좋은 분입니다. 제가 산후조리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놀다 가신 것을 대신 사과하실 정도로 도리에 밝은 분이에요.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과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형님이 저는 부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아주버님 댁에 뭘 보내거나 해도 형님은 답례도 없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잘 받았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뿐이고 답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신경 쓰였는지 아주버님은 저희 아이들 만나면 내 조카들 예쁘다고 하면서 용돈을 꽤 주셨어요. 그것도 형님 몰래 주셨죠. 아주버님에게는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생일에 할 것이 딱히 없으면 한 20만 원 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1박 2일 계신다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싫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많지도 않은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슨 때마다 아주버님네 꼭 뭐라도 보냈는데 저희는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작년부터는 아범이 그만하라고 해서 무슨 때에 아주버님네 뭔가를 보내는 것도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시더니 아범이 그렇게 해도 네가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다가는 제가 무슨 죄를 뒤집었을지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드리던 용돈도 이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서 못 드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나 지금까지 결혼해서 정말 할 만큼 했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것 없이 시작해서 아범이랑 같이 벌어서 이제 집도 장만할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 돈 들인 것도 우리만 들였지 아주버님에게 어머님이 받은 거 뭐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씀 한 번 하신 적도 없고 저희와 친정에 답례도 한 번 없었다고 말했어요. 해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오셔서 반찬 투정이나 하시는 어머님께 저도 지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친 것도 지친 것이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더는 할 여력도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듣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와서 저에게 별말 안 하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인정이 없고 도리를 모르는 분이기는 하지만 자기 엄마인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따지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며칠 뒤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로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냐고 하시더군요.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 대우도 안 해주면서 더 요구하려고만 하시니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끊으려고 한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시라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내가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도리만 해야 하냐고 했어요. 이젠 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필요한 것 있으면 아주버님께 말씀하시라고 말했고요. 시어머니가 꼭 답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끔이나마 너희들이 준 돈 잘 쓰고 있다던가 너희가 보내준 거 잘 먹고 있다던가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던 것을 안 드린다고 저희 시어머니 많이 어렵거나 하시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젠 베풀고도 마음 불편해하는 바보 같은 짓 그만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쓰니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쓰니님 편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럴 자격 충분하십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시시때때로 사이다를 날리며 살았더니 오히려 시댁과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지혜로운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남편 사업 도우며 살고 있어요. 저는 시집살이 지독하게 당하고 살거나 시댁과 연 끊고 살 뻔한 며느리입니다. 초반에 시어머니와의 기싸움에서 이겨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기는 해요. 요즘은 인심 쓴다 생각하고 좀 괴롭힘을 당해주기도 해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말을 다 하고 살았는지 지금도 약간 의문이 들어요. 어른들 보기에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 그리고 당신 감정 상태에 따른 시어머니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저는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신랑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께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부모님과 의절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신랑이 좋게 봐주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말해볼게요. 지금은 시댁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신혼 때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임신 중이기는 했지만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는 가서 일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형님은 제사에 안 오더라고요. 형님도 처음부터 안 왔던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일하러 온 형님에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나 했을 것이고 감정 상해서 형님이 시댁에 잘 안 왔던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첫 제사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막달이 다 됐을 때라서 신랑이 오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교통편이 좋지는 않아요. 저희 집과 시댁이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날 신랑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저와 함께 시댁으로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막무가내로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셨던 거죠. 결국 저는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 도착하니 시어머니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돌이가 어쩌고 하시면서 싹수 없는 것이라는 막말도 좀 하셨어요. 제가 싹수 없는 며느리였으면 제사에 안 왔겠지 이렇게 왔겠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또 말대꾸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어봤자 시어머니랑 싸우게 될 것 같은데 싸우다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집에 갈 것이라고 나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제가 당장 나서지 않고 뭐 하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랑이 저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그날 혼자 제사 준비 다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로 엄청 화를 내셨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말대꾸 다 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뭐 이런 레파토리였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들이 따지실 것이면 안 오는 형님에게 따지실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삿날 만삭인 며느리가 2시간 가까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시어머니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어머님이 이런 분이라서 형님이 시댁에 안 오나 보다고 공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가서 고생하고 욕먹는 멍청한 짓을 할 마음 없으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며칠 동안 전화로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 전화 하나도 피하지 않고 할 말 다 했어요. 나중에는 인신공격도 하셨는데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께 인신공격 좀 했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냐는 말 아마도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신공격일 거예요. 그런 말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외할머님은 외숙모님들에게 그렇게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왜 배운 대로 안 하시냐고 받아치고 외할머님이 오냐오냐 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라서 시어머니는 버릇이 나빠진 것 같다는 막말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막말을 하고 말대꾸도 꼬박꼬박해서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3일밖에 안 가더군요. 그리고 시댁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해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도 저는 시댁에 명절 제사 김장 전부 참석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간은 저희 시어머니 저만 보면 트집 못 잡아 안달난 분이셨어요. 시댁에 양말 안 신고 갔다고, 아이 옷 얇게 입혀서 왔다고, 신랑 살 빠졌다고, 신랑 살쪘다고 등등 저에게 한마디 하실 이유도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양말 안 신고 왔다고 뭐라고 하셨을 때는 다음부터 잘 갖춰 입고 올게요 라고 수긍도 하고 아이 옷 얇게 입혀서 왔다고 하셨을 때는 두껍게 입히면 땀이 많이 나서 그래요 라고 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신랑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수긍도 하고 할 말도 하고 그랬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도 비아냥거리고 더 트집 잡고 하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면 저는 한술 더 떠서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신랑 살 빠졌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길래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랬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신경을 안 쓰니까 신랑 살이 빠진 거라고 막무가내로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럼 신랑이 키가 평균 키도 안 되는 것은 어머님이 안 먹여서 그런 것이냐고 말이 되는 말씀을 하라고 받아쳐 버렸습니다. 제가 하도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른들에게 버르장머리 없게 굴면 아이들도 배운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 배우라고 하는 행동인 거 모르셨냐고 했어요.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참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어머님도 시어머니이신 할머님께 대들고 10년 동안 연 끊고 사셨던 것 아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다기보다는 시어머니 당황하시라고 공격적으로 한 얘기였죠. 사람이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할머님이 시어머니께 좀 너무하셔서 시어머니가 한동안 연 끊고 지냈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시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것이니 저도 시어머니의 잣대로 시어머니의 잘못을 꼬집었던 것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잘못을 찾아서 크게 부각시키려는 분이시니 저도 똑같이 대해드린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김장 때도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 디스크가 와서 팔이 저리고 그랬는데 아파도 시댁에 가서 배추 절이는 일을 했어요. 다음날 너무 아파서 시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지 왜 집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픈데 어제는 어떻게 와서 배추 절이는 일을 했냐고 하시는데 아, 시어머니는 내가 아프던 말던 오늘 안 온 것이 괘씸하기만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그렇게 아픈데 괜히 갔나 봐요. 후회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빈말이라도 괜찮냐고 하셨으면 후회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돼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안 가야겠어요. 이제 기분 나빠서 컨디션만 안 좋아도 안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더군요. 말이 되죠. 형님은 시댁에 아예 안 오니까 마음 편히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만큼 똑똑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일하고도 욕먹고 있고요. 저도 이제 좀 똑똑해지려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김장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은 예전 버릇이 나오시곤 하는데 제가 형님 일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말실수하신 거 크게 돌려드리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괴로워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죠. 저까지 시댁에 등 돌리면 시부모님은 더 괴로우실 것이고 효자 신랑도 괴로울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으세요. 시어머니를 휘어잡고 살지 못하셔서 그렇지 젠틀하시고 저를 많이 위해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정에서도 성질더러운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란 만큼 성질을 못 참아서 시어머니께 덤볐던 것도 있고 괜한 경쟁심으로 시어머니와 끝장을 보자고 덤볐던 것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신랑은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시댁과 잘 지내보려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했던 것처럼 신랑이 말하는데 어안이 벙벙. 저는 승부욕이 발동했을 뿐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랑 말대로 되었으니 신랑이 그런 칭찬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죠. 남편이 그렇다는데 어딜 마누라가 나서서 아니라고 하겠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예뻐하셨고 김장 사건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잘 안 하시니 그런대로 시댁과 잘 어우러져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성질이 더러운 것뿐인데 제가 무슨 생각이 깊어서 시어머니께 막 대들고 했다고 믿는 신랑 때문에 가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도 받아주곤 합니다. 형님은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저 혼자 짐을 다 지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참고 그렇게 잘 하냐면서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저 별로 참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신랑과 형님은 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언젠가는 형님도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서 볼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 맞네요. 스님이 겸손하셔서 그렇지 속이 깊은 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 남편분이 스님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돌려주었더니 시댁으로부터 손절당해서 이번 추석이 기대된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한 짓을 똑같이 해줬다가 얼마 전에 시댁으로부터 손절당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번 추석부터는 친정에 가야겠죠. 시댁으로부터 버림받고 명절에 시댁에도 가지 못하는 며느리 마음,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마음속에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면서 이것이 통하는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냐는 말도 있지만 미친 개가 쓸데없이 짖으면 몽둥이가 약이라는 것도 맞는 말 같아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모와 시누를 대할 때는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할 말들이었습니다. 지난 과거 돌이켜보면 열받기도 하지만 시원함이 더 커요. 많은 분들 웃고 가시라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어요. 각자 모은 돈과 양가에서 약간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전을 보러 갔는데 신우가 결혼 당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신우와 시모 둘이서만 상의를 해서 저희 신혼집 가전들을 결정하는데 저는 당황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직원분들도 제가 결혼 당사자인 것을 알고 황당해했어요. 날카롭게 생긴 아주머니 직원이 신우에게 결혼 당사자도 아니면서 자꾸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신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 추론을 할 뿐이에요. 이 일은 3년 뒤에 신우와 시모에게 똑같이 갚아주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3년 뒤에 신우가 결혼을 했어요. 신우 가전 보는 데 가서 온갖 진상 다 보여주었습니다. 가기 귀찮다는 남편에게 하나뿐인 동생 결혼하는데 가전 보는 것을 오빠가 도와줘야지 않겠냐고 했더니 따라 나서더라고요. 가서 제가 이것저것 나서서 골라주었습니다. 신우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고 하고 비싼 것들로만 골라주었어요. 비싼 것들 중에서 신우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골라주는 것으로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계속 상의하고 가전들을 고르니 직원들이 저와 남편이 결혼하는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신우가 직원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끼어들어서 직원과 얘기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비싸고 디자인이 별로인 것들로만 골라서 실용성을 강조하며 신우에게 골라주었고 신우의 신혼집에는 대부분 제가 골라준 가전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릇과 생활용품들 보러 갔을 때도 물론 따라갔죠. 거기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해주었습니다. 신혼의 집들이 가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마디 해주었어요. 아가씨, 살림살이들 고를 때 디자인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골랐나 보네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그때 그 표정을 사진에 담아두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으면 온갖 인상 다 쓰고 쌀쌀맞게 저를 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 항상 신경질적으로 저에게 말을 했죠. 남편에게 말을 해보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나 남편이 같이 있을 때는 저에게 미소까지 띄우며 친절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나와 둘이 있을 때는 쌀쌀맞게 대하신다고 얘기했다가는 좋은 분을 질투해서 뒷담화한다는 누명을 쓸 것 같았어요. 이것이 시어머니의 의도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둘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상을 차릴 때 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얼마나 밉게 말을 하시는지 정말 오만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뭘 시키실 때 항상 시어머니는 저를 비난하는 말과 함께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냥 상을 펴라 하시면 될 것을 너는 지금 상 펴야 되는 것도 모르니 애가 일 돌아가는 걸 몰라. 이런 식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밥을 푸라고 하면 저 국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푸세요. 이런 식으로 쌀쌀맞게 대답하고 밑반찬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라고 하면 어머니가 넣어놓으신 건데 저를 시키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꺼내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돼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둘러앉으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하신 오징어채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동공에 지진 나더라고요. 제가 참고 가만히 있을 때도 어차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저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뻔한데 잘하려고 노력하느니 시어머니에게 진상도 부리고 화풀이도 하고 재수없게 굴다가 욕먹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자상하게 대해주시던 시아버지께서 언젠가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잘못 없는 저를 시아버지에게 뒷담화했다는 것이겠죠. 신우가 첫째 태어났을 때 아이가 속눈썹이 길다고 양수가 지저분했나 보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계셨는데 신우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더군요. 소심한 남편이 그 앞에서는 별 말도 하지 못하고는 나중에 많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소심해요. 소심해서 제 뒷담화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소심해서 시모와 신우 앞에서는 기분 나빠도 말도 못하고는 집에 와서 곱씹으며 열받아 했습니다. 나중에 신우 아이 태어났을 때 신우 아이가 속눈썹이 긴 것을 보고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신우가 우리 첫째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우 양수가 더러웠나 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갓난아이를 내 분풀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명절에 전날이나 전전날에 시댁에 가서 차례 음식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에 신혼애가 오면 함께 저녁까지 시댁에 있다가 친정에 갔어요. 신혼 때는 시모와 신우가 저는 본체도 안 하고 둘이서만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신우는 친정에 와 있는데 나는 친정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만도 짜증나는데 둘이 그런 행동을 하니 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놀았습니다. 제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시아버지와 웃고 떠들고 있으니 자꾸 와서 대화에 끼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가서 핸드폰 하다가 나와서 시아버지 근처에 시모와 신우 없으면 또 시아버지와 웃으면서 대화했습니다.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마다 대단하시다. 그때는 아버님도 어리셨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냐.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드리고 별것 아닌 농담에 크게 웃어드리면 시아버지는 신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모와 신우를 의식해서 시아버지와 대화를 한 것이라 시아버지 말씀에 억지로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자꾸 듣다 보니 시아버지 말씀이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이 할 일을 제가 대신해 준다고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는 저를 소외시키려다가 둘이 소외되었던 것이죠. 신우가 결혼한 후부터는 신우 남편도 시아버지와 저희 대화에 끼어서 신나게 대화를 하니 신우가 엄청 질투가 났을 거예요. 신우와 단둘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대한 것은 덤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소소한 것들이라 다 적기도 애매하네요. 작은 일들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쌓이면 사람 참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이모님에게 보험을 들어드리다가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부터 손절당하게 되었습니다. 필요도 없는 보험을 시어머니 때문에 들어드리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고마운 줄 알아라 하셨습니다. 이모님 앞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가시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가 또 생색을 내시길래 필요도 없는 보험이지만 이모님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보험을 든 것이라고 저도 생색 좀 냈어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곳에 몇만 원씩 내는 것은 돈 아까운 일이지만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모님이 저에게 빚을 졌으니 언젠가 갚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말투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재수없네요. 그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가서 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을 부풀려서 얘기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진짜로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를 그렇게 안 보셨냐고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며 억울한 척 좀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렇지, 우리 아가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하셔서 당분간은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시댁에 오면 너희들도 힘들 것이라고 하시고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이라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역시 이런 눈치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명절에 저희가 가면 좋아하기만 하시지 걱정은 뭔 걱정을 하겠어요. 저 이렇게 시댁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손절당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손절당한 이 슬픔을 어찌할까요? 친정에 가서 새언니와 차례 음식하고 함께하고 마음껏 먹고 놀면서 이 슬픔을 잊어야겠죠. 저에게는 음흉한 계획도 있어요. 나중에 시댁에서 왕래를 해도 좋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신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계속 튕기려고 합니다. 신랑도 본인 엄마가 별것도 아닌 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시는 본가에 안 가겠다고 저에게 성질 부리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성질은커녕 인상도 못 쓰는 주제에 말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성질 받아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시어머니 너무하신다고 신랑이 성질 부릴 때 맞장구 쳤습니다. 이번 명절은 아쉽게도 시댁에 발도 못 들이고 친정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제 마음을 시어머니는 아실까요? 정말 사이다 며느님이시네요.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해주어야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쓰니님, 똑소리 나시네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시동생 시종노를 똑바로 안 했다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해서 연 끊었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1년 만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아이를 보여드릴 마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저지만 신랑이 더 확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신랑과 통화를 몇 번 해서 알고 계신지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살 생각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한참 말없이 전화기 들고 계시길래 전화 끊겠다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못된 며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속상하게 만들었더니 시원합니다. 저는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시댁에 들어가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하셨고,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만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거든요. 결혼 전에 봤던 시어머니는 말도 잘 통하고 다정하신 분이라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긴 했지만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너희 돈 모으라고 하시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시어머니는 시자의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호되게 당하셔서 제게는 절대 그런 것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시집살이가 심해졌죠. 저희 결혼하고 8개월 정도 뒤에 시부모님 사정으로 두 분은 다른 지역에 계시고 저희 부부와 미혼인 시동생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과도 사이가 좋았고 시동생이 막내티가 나는 살가운 성격에 제게 잘 하기도 해서 저도 제 나름 밥도 잘 챙겨주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복층이라 시동생과 생활 공간은 달라도 청소, 빨래 등도 전부 제가 해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시 여겨지는 것인지 제가 위층에 신경을 조금만 안 써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잔소리 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 내다 버리는 것은 신랑이나 시동생이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누구 시키지 말고 제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먹은 그릇들 정리도 안 하고 쓰레기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그냥 휙휙 벗어 던져 놓는데 저더러 치우라는 것인지 보자 보자 하니 제가 무슨 식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시동생이 엄청 꼴초인데 꼭 저희 방 창문 쪽에서 담배를 피워서 방에 담배 냄새가 다 들어오고 시동생이 근처에만 있어도 담배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시동생 2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 아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챙겨줘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보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시동생 괘씸해서 일부러 안 빨고 내버려둔 빨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는 빨래도 제때 안 하냐? 음식물 쓰레기 모아두지 말아라. 너네끼리 밥 먹지 말고 시동생 좀 챙겨라 등등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잔소리는 전화로도 원래부터 들어왔던 것이었는데 막상 마주보고 소리까지 지르시며 하시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1시간을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 잔소리 다 듣고 저도 기분 나빠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나오라고 하시더니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말하라 하더군요. 본인 아들들을 위한 하녀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분에게 제가 할 말이 뭐가 있나요?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해보라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윽박지를 것이 뻔한데 제가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럴 테니 얘기를 해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쓰레기 생기는 족족 바로 실랑시켜서 내다 버리고 밥은 시동생이 먹고 싶을 때 먹도록 반찬이랑 다 해놓았는데 시동생이 안 먹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밥 먹는 시간과 시동생이 먹는 시간이 다르고 출퇴근 시간이 다른데 제가 굳이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씀드렸어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얘기를 한 것인데 다 듣지도 않으시고 서운하다고 하셔서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할아버님 변 묻은 팬티를 손빨래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동생들 시누이들 뒤치다꺼리한 얘기까지 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당신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해도 저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랑은 옆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하시면서 서운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랑 보고 대출받아서 집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신랑도 폭발한 것 같아요. 신랑이 시어머니께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고 본인은 무슨 남의 자식이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내 남편은 성격이 무던하고 불평불만을 안 하니까 막대해도 되는 아들이고 시동생은 예민하고 원하는 것은 시어머니 들들 볶아서 다 얻어내는 아들인데 누굴 더 위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도 시동생에게 들들 볶여서 힘들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데 어머님도 감당 못하는 아들을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손빨래 한 번 안 하고 자란 귀한 외동딸이고 지금도 저희 아빠는 저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저를 예뻐하는데 내가 왜 시동생의 시녀로 시어머니의 하녀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대로 계속해야 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에게 대출받아 나가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저 새끼한테 효도 많이 받으시고 사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도 몰라본다고 한탄을 하시며 우시더군요. 신랑은 시어머니께 어쨌든 우리는 저 새끼 종로를 탈 마음 전혀 없고 곧 대출을 받아서 전세든 월세든 얻어서 나갈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나와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께 전부 설명해드리고 우리 집 구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천천히 구해보고 만약 저희가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들어온 지 1년 가까이 되었어요. 친정에 와서 살면서 임신이 되어 예정일이 2달 남았습니다. 신랑에게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몇 번 하셨었나 봐요. 신랑이 계속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렇게 너희 성질대로 다 하고 나가니까 시원하냐고 하더군요. 저희 성질대로 한 것 전혀 없고 어머니께서 집 가지고 저희를 협박하셔서 견디지 못하고 나온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과도 미련 없이 이혼하려 했는데 저를 따라 나와서 저희 부모님께 아들 역할 잘 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제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다고 말씀드렸네요.
출산 예정일은 언제냐고 물으시더군요. 예정일 알려드리고 저희 아이는 친정부모님 도움받아가며 저희가 잘 키울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기 태어나면 도움 많이 주실 것이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아기 태어나면 당신들 보여주러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런 얘기 저는 신랑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신랑에게 그런 얘기 했다가는 엄청 화낼 것이 뻔하고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어들 때까지만 여기에서 신세지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저희 부모님과 신랑이 다행히 잘 맞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제가 외동딸이니 평생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전화로 시어머니께 하고 싶던 말 다 했더니 좀 시원하네요. 저희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먼저 1년만 함께 살고 바로 분가시켜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섭섭하지 않게 예단했고요.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뵙고 나서 제가 고생하고 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부딪히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래도 저는 1년만 참자는 생각으로 참고 버텼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 바뀌고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위해 머슴과 시종부부가 되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시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도 생활비 겸 월세 겸 해서 돈을 드릴 걸 그랬다는 것이에요. 함께 살 때도 당신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시면서 질타하시던 분이세요. 신랑이 나서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1년만 참자고 했던 것도 후회가 됩니다. 나쁜 분이 아니니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러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뭐라 해도 노여움을 타는 법도 없으니 그냥 쟤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내하며 시키는 대로 하니 당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아들을 저에게 떠넘겨도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신랑도 좀 가여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 속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저에게 잘해주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옛말이 있다고 저희 아빠가 말씀하시면서 처가살이도 처가살이지만 신랑이 자기 부모님께 서운함 때문에도 많이 속상할 것이니 저에게 잘 맞춰주라고 하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 저도 시어머니께 화가 났던 것도 잊게 되고 마음도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신랑은 본인도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은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시종 노릇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 대출받아서 나가라고 내쫓으려 하셨던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곤 해요. 얼렁뚱땅 시댁과 왕래하기 시작하면 또 같은 일로 서로 감정 상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집과 경제력 가지고 아들 부부를 마음대로 조종하려다 손주도 못 보고 살게 되었네요. 부창부수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너무 무심한 새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신우의 사연에 새언니의 사이다 반박글이 올라온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살 여자입니다. 진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언니는 좀 일찍 결혼해서 큰아이가 올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어요. 처음부터 새언니가 좀 애교가 없고 세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버지 없이 우리 삼남매 홀로 힘들게 키우셔서 그런지 엄마가 좀 아량이 넓으신 분은 아니시지만 오빠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 뒷바라지까지 하셨으니 새언니가 엄마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새언니에게 엄마는 시어머니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 새언니가 저희 엄마에게 도리도 잘하고 친근하게 대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오빠네 집은 서울이고 저희 집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의 지방입니다. 오빠가 결혼한 해에 엄마 생신에 오빠만 오고 언니는 바쁘다고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 한 통 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좀 화가 났지만 오빠에게만 좀 뭐라고 하고 아무 말 없이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엄마 생신에 오빠만 와서 새언니가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했다는 말만 전했어요.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심지어 제 남자친구도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데 막상 며느리인 새언니는 오지를 않고 하니 남자친구에게도 좀 그렇더라고요. 지난 설날에 새언니가 저희 집에 왔길래 되도록이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새언니에게 미안하지만 바쁘거나 사정이 생겨서 무슨 날에 못 오게 되면 엄마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말했는데 새언니는 수긍한 듯 했고 잘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엄마 생신이셨는데 오빠가 우리 삼남매 단톡방에 엄마 생신날은 평일이니 그 전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내가 설날에 새언니에게 화가 나는 것을 꾹 참고 좋게 얘기했는데도 새언니가 엄마 생신에 온 것을 보니 달라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신 당일에는 전화를 하지 않더군요. 다 같이 모여서 외식을 했으니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언니에게 전화로 한마디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생신 전에 식사를 했으면 생신 당일에 며느리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알면서 오빠에게도 화가 납니다. 저와 언니는 엄마에게 한 소리 하시라고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제가 시누이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언니의 답글입니다. 이 글은 저의 시누이가 올린 글인 것 같네요. 제가 글을 쓰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시누이를 교육시켜 주겠지만 시누이가 빼먹은 것들도 적으려고 합니다. 제가 부침성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처럼 적어 놓았는데 제가 회사에서나 친정에서도 그럴까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형님과 아가씨는 저를 노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밥을 먹고 형님은 대놓고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요. 신랑이 누나에게 초면에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아가씨는 뭐라고 했나요?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할 건데 지금부터 하면 좀 어때서 그러냐고 했죠? 어머님은 우리 딸들 잘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흐뭇하게 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날 신랑이 나서서 설거지를 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바로 신랑과 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홀로 삼남매를 키웠는데 그것을 며느리인 제가 보상해드려야 하나요? 아가씨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집 생활비를 보태느라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던 신랑 덕에 결혼할 때 돈 많이 들인 저희 부모님에게 신랑이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저희 부모님의 지원으로 오빠가 편하게 살고 있으면 오빠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많은 아가씨는 사돈인 우리 친정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가씨는 안부전화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었나 봐요. 저는 결혼하고 3달 넘게 일주일에 2번 이상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은 오히려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아가씨와 형님이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했죠. 어머님께 매일 전화하라고 했죠. 그리고 딸들이 뭐라고 세뇌를 시켰는지 언제부턴가 어머님도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라고 하시더군요. 언제부턴가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혼나는 것이 통화 내용의 전부였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것이라면 전화 안 하고 욕먹기로 결심했네요. 지난 설에 아가씨가 저에게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말한 것처럼 적어 놓았네요. 아가씨는 지금까지 저를 언니라고 부른 적이 몇 번 있나요? 호칭 없이 할 말 했죠. 그리고 우리 신혼 때 어머님이 아가씨더러 저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내 언니가 아닌데 왜 언니라고 불러야 하냐고 했죠. 그래도 저는 꼭 아가씨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존댓말 썼네요. 내가 왜 그랬나 몰라요. 어머님 생신 전에 주말에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왔는데 생신 당일에 전화 안 드린 것이 잘못이라고요? 잘못은 잘못이네요. 그런데 왜 어머님도 이제 전화 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아가씨와 형님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 난리를 쳤나요?
시어머니께서 고생해서 키운 아들과 결혼했으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해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혼자 힘으로 키워주신 분이시니 존중해 드릴 수 있고, 살갑게 대해 드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고,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의로는 할 수 있지만 시누이들이 강요해서 하기는 싫어요.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아가씨와 형님의 시집살이 때문에 우리 이혼 위기까지 갔던 것을 아가씨는 모르죠? 형님과 아가씨는 늘 본인들이 보수적이라고 했죠. 도대체 둘이 왜 보수적인지를 모르겠네요. 보수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나요? 아니죠. 그냥 저한테 스트레스 풀고 싶었던 것이죠. 만만한 오빠와 결혼했으니 저도 만만해 보여서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을 저에게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아가씨 취업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머님께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나요? 그리고 아가씨 남친에게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는지 지난번 어머님 생신에는 아가씨 남친까지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오빠에게 말해줬죠. 오빠가 남친 조용히 불러내서 쌍욕을 하면서 너처럼 개념 없는 놈은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온다고 했더니 아가씨 남친이 엄청 빌었다던데 그 얘긴 못 들었나 봐요. 개념 없는 아가씨를 만나는 남자가 딱 그 수준이겠죠. 저는 결혼할 때 시댁의 새가족이 되고 남편은 친정의 새가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와 형님이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딸들에게 휘둘려서 저에게 많은 실수를 하신 어머니에게 가족 같은 살가움을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아가씨, 형님에게도 전해주세요. 나를 가족이라 생각해서라는 되먹지 못한 핑계를 대면서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으로 인해 가족 하나가 생기는 것 대신 가족 하나를 잃었다고요. 저는 남편과 잘 지내고 친정에 잘하고 있어요. 아가씨도 결혼하면 저처럼 친정에 잘하세요. 형님에게도 친정에 잘하라고 전해주시고요. 둘이 합심해서 올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무개념 자매가 친정엄마에게 잘할 리가 없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시댁에도 잘할 리가 없고요. 암튼 결혼을 하려면 개념의 재구성이 필요한 아가씨, 남편의 동생이니 이 정도만 할게요. 앞뒷말 다 자르고 본인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인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없는 것일까요? 이번 사연은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르고 남들을 비난만 하던 신우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에게 도둑 취급받을 만 했는데 왜 남 탓을 하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그동안 쌓인 말들을 시원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세요. 남편과 저는 4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저를 자상하게 살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에요. 연애 때 사주 카페에서 궁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궁합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이좋은 온누이 관계와 같은 부부지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 말 그대로 사이좋은 온누이처럼 지내는 부부예요.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신우는 저보다 손아래이기는 하지만 저보다 1살이 많아 서로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신우는 좀 일찍 결혼을 해서 남편과 제가 만나기도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신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저는 워킹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저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어린데 뭘 알겠냐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제가 뭘 모르는 것은 인정했던 터라 신우의 말을 그리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았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고 신우는 결혼한 지 꽤 오래된 전업주부였으니 집안 대소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우와 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명절 포함해서 시댁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신랑도 일 좀 할 줄 알아요. 처음에는 누가 봐도 많이 서툴러 보였겠죠?
신우는 처음에 제사 준비를 하러 간 저에게 이것저것 딱딱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민한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는 느낌이랄까? 남편도 저도 제사 음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시어머니와 신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겨를도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뭐 좋았어요. 신우는 사람이 원래 비판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좀 서툴게 움직이면 세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이 탈까봐 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전이 좀 덜 익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우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불 조절해가면서 전 하나 익히는 것도 못하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하는 일인데 제대로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지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신우의 지적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사나 명절에 신우가 안 왔으면 하기도 했어요. 신우가 제사에 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명절에도 와서 같이 일을 하더군요. 신우는 시댁과 마찰이 있어서 본인 시댁과 왕래를 안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에서 신우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신우는 자연스럽게 본인 시댁을 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댁이 너무해서 신우가 본인 시댁에 발걸음을 안 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신우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렇게 따지자면 나도 신우 때문에 시댁에 발걸음을 안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하고 첫 제사 때와 첫 명절 이렇게 두 번을 함께 일을 하더니 그 후부터 신우는 시댁에서 일을 안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일을 안 하고요. 저와 남편이 다 했습니다. 편하게 놀고 먹다가 가끔 주방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혼내듯이 잔소리를 하고 가는 것이 신우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신랑이 한 음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난해 주는 것이 신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사 끝나고 식사할 때 음식을 평가질하더군요. 결혼 2년 만에 한번 제가 시댁에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신우가 평가질을 또 시작하는데 남편이 넌 일도 안 하면서 그런 지적 좀 그만할 수 없겠냐고 했더니 저에게 대뜸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냐고 화를 냈습니다. 음식은 하나도 안 하고 음식 평가질만 하는데 그럼 사람이 짜증 안 나겠냐고 저도 신경질적으로 말했더니 신우는 자기에게는 여기가 친정인데 왜 일을 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명절인데 시댁에 갈 것이지 왜 친정에 있냐고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와서 놀고 먹다가 음식 평가질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냐고 제가 좀 비웃듯이 말했거든요. 본인 시댁이 본인에게 시짜짓을 너무해서 본인은 발걸음을 안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나에게 하는 것은 시짜짓이 아닌 것 같냐고 했더니 자기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경험을 공유해 주는 것인데 제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가씨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고 제사 음식을 하는데 무슨 노하우 전수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어요. 시댁에 와서 일도 안 하고 제사 음식 먹고 가면서 반찬 투정이나 하는 것인데 이게 시짜짓이 아니면 뭐가 시짜짓이겠냐고 제가 웃으면서 물었거든요. 신우가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이 심하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남편이 제가 맞는 말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신우 잔소리가 좀 덜해지긴 했어요. 뒤에서 남들 비판하는 버릇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지만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꼭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분위기를 깨니까요. 신우가 하는 행동을 가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그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잘났고 남들은 자기만큼 잘나지 못했고 재수없지만 시댁에서나 만나는 신우인데 어쩌겠어요. 시부모님도 계시고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요. 얼마 전에 신우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각자 장을 보고 계산은 따로 했는데 저는 먼저 계산을 하고 신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우가 카트에 밖에서 산 물건을 넣어가지고 나왔는데 캐셔가 그건 왜 계산을 안 하고 가져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우는 엄청 불쾌한 표정으로 계산서를 캐셔에게 보여주더니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정말 욕만 안 했지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캐셔는 시어머니 연세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캐셔가 본인이 오해했다고 하면서 확인됐으니 가셔도 된다고 했거든요. 신우는 당신이 허락하면 가야 하는 것이냐고 또 말꼬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확인 다 됐으니 가자고 하며 제가 말리고 억지로 신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내내 신우는 캐셔를 욕하고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서도 시부모님에게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또 캐셔를 욕하더군요. 제가 옆에 있다가 계산할 때 이것은 밖에서 산 것이라고 말하기만 했으면 되었을 텐데 캐셔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그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미친 것 아니냐고 막말을 하더니 캐셔가 그렇게 자기를 도둑으로 몰아가는데 기분 안 나쁘겠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편들어줘야지 너는 누구 편이냐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참 어이없게. 저는 누가 봐도 당당하게 절도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산 것이라고 미리 말해야지. 그걸 말 안 하고 있다가 오해한 엄마뻘 되는 아주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반말짓거리를 하는 것이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캐셔 아주머니가 오해를 해서 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어도 오해는 풀면 그만인 것을 가지고 손님이랍시고 네가 갑질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엄마뻘 되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이라고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신랑 하는 말이 네 잘못에 비하면 그 캐셔 아주머니의 잘못이 반도 안 되는데 잘못이 더 큰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뭐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결국 그 아주머니가 사과했는데 신우는 사과는커녕 끝까지 기분 나빠하기만 하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떻게 신우 편을 들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 갑질, 진상 손님 말 많은데 신우가 그런 짓을 한 것이니 편을 들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될까봐 편들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신우는 계속 본인이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뭐라 하려길래 제가 잘못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봤자야. 그만해. 이러고 빈정대 줬어요. 신우 표정 가관이었습니다. 맨날 남들 비난하면서 자기는 비난받을 일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신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내로남불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이번 일로 절대 변할 사람은 아니네요. 아마 이렇게 본인의 허점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사람입니다. 이것 말고도 신우가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신우가 저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면 신우가 했던 것들 끄집어내면서 그런 말할 자격 있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댁에 갈 생각을 하면 신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앞으로 신우를 만날 일이 기대가 됩니다. 자기가 진상인 줄 알면 진상이 아니겠죠. 쓰니님에게는 세상에서 저만 잘난 줄 아는 놀림거리가 하나 생기셨네요. 앞으로의 사이다가 더 기대됩니다. 이번 사연은 시모에게 사사건건 당당한 태도로 기싸움에서 승리, 무개념 시모를 개념 시모로 탈바꿈시켰다는 사이다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 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진상시댁도 하기 나름이라는 말 실감하며 살고 있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참 맞는 말 같아요. 강약 약강인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면 되는 것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에 세뇌되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댁에 좀 세게 나갔어요. 처음에는 시집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던 시댁인데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완전 무개념이었다면 저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댁도 며느리는 처음이라 수위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암튼 제가 살아온 썰 풀어볼게요. 남편은 외동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시댁 분위기상 남자는 집안일을 안 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가사분담 문제에 대해 남자는 바깥일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박혀있는 사람을 설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맞벌이인데 가사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도 제 말을 무시해버리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술 좋아하고 술 친구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 신혼 때는 저녁에 반주로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첫째 임신 후 저는 술을 못 먹고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회사라서 좀 더 일찍 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막달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영업사원이라서 술을 마실 일도 많았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나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보란 듯이 혼자만 술 먹고 들어오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일 때문에 술 먹고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집안일은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맞벌이 하면서 저 혼자 집안일 다 했으면 아마 지금 저는 돌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게 된 것은 저와 대판 싸우고 나서부터인데요. 여자가 집안일 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냐고 저희 친정엄마도 맞벌이 하면서 지금까지 집안일 다 하고 살아오지 않으셨냐고 하는 남편에게 나는 대기업 다니고 너는 중소기업 영업직 아니냐는 것으로 개무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연봉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아이 크면 대학까지 학비가 나오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가 훨씬 좋은 조건에다가 나는 임신까지 했으니 집안일은 네가 다 해야 공평한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죠. 대기업 다닌다고 남편을 무시하냐길래 무시할 마음 없었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더라 했습니다. 몇 번 말다툼을 한 이후부터는 더럽고 치사해서 한다는 식으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집안일을 잘하더군요. 청소도 저보다 더 깨끗이 하고 설거지도 잘하길래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칭찬으로 들렸는지 군필자는 다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좀 뭘 모르시는 분이세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인데 아내로서 아버님을 그렇게 떠받드는 분도 아니시면서 저에게는 남편을 떠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이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분위기를 보면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불쑥불쑥 어머님이 끼어들어서 아버님 말씀 틀렸다고 하며 어머님 생각을 말씀하시고 이대로 하면 된다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남편 아침은 먹이냐? 술 자주 마시니 아침에는 콩나물국 끓여줘라. 이런 잔소리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벌이인데 내가 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너는 아내이니까 남편을 떠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말씀을 내내하며 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끊고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을 하면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끊고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 엄마가 끊고 치고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딜 아내가 남편 말하는데 껴드냐고 난리 날 일이라서 너무 놀랍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밖에 나가서 가족들 위해 돈 벌어온 아버님의 말씀은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옳다고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 저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리는 분이신데 더 심해지셨죠. 사실 친정 분위기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 아빠 꼼짝도 못해요.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남편을 떠받들라고 살라는 시어머니께 나는 대기업 다니고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는데 남편이 나를 떠받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도 내가 더 많이 벌고 회사 복지도 훨씬 좋은데 내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남편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둘 중 하나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당연히 남편이지 않겠냐고도 했고요. 매번 제가 편들어주니 제 편이던 귀여운 아버님, 제 말이 100번 옳다고 하시며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도 마음에 든다 말씀하신 적 없는 저희 시어머니, 저도 시어머니 하시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대놓고 표현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해드렸고요. 남편과 저는 아침에 간단히 빵과 커피를 먹고 출근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녁을 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 사다 먹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집밥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반찬 쟁여놓고 먹다 보면 반 이상을 버리게 되니 아깝기도 하고 반찬 만드는 것도 힘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음식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소량으로 사다가 차려 먹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반찬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저도 가끔 저희 엄마표 김치찌개, 석박지가 미친 듯이 먹고 싶은 날이 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반찬 싸주시면 엄청 좋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거 가지고 잔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집에서 네가 얼마나 음식을 안 하면 제가 저렇게 반찬 가지고 가면서 좋아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음식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신데 음식을 잘하시긴 해요. 시어머니 음식 제 입맛에도 잘 맞고 시댁에 가서 밥 먹으면 비싼 한식집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맛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 뭐라 하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맛있지 맛있지 해도 저는 맛있다는 말 안 했어요. 왠지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음식을 배워라, 남편에게 잘해라, 잔소리 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시댁에서 식사 중에 남편이 우리 엄마 음식 정말 맛있지 않냐고 하길래, 응, 맛있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셨는지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얘는 서울 촌년이라 참맛을 모르나 보다. 이러시는데, 연?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음식 짜고 달고 해서 집밥이 아니라 식당밥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대로 먹을 만은 했는데 솔직히 서울 사람 입맛에는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정년퇴직 전이라 그렇지 친정엄마 정년퇴직하고 나면 친정에 부탁해서 돈을 주고라도 친정에서 반찬을 가져다 먹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장모님 음식 진짜 맛있다고 맞장구를 치고 항상 내 편인 아버님은 사부인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고 시어머니 혼자 기분 상해하셨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뭘 잘해도 애써 칭찬 마려운 거 참고 트집거리만 찾으시면서 남편 떠받들라는 말만 강조하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다가는 평생 고생만 할 것 같은걸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반찬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배워두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뜬금없이 돈 잘 벌고 예쁜 딸도 둘이나 낳은 나한테 잘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게다가 일하면서 쉬는 날에는 아이 돌봐주러 와주시는 장모님까지 생각하면 남편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종종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는 처갓집 대들보에 대고 절을 해도 시원치가 않다고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시어머니는 또 기분 상한 표정이셨고요. 처음부터 서로 호의를 가지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제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차갑게 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놈의 남편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 잘난 아들과 결혼한 부족한 며느리 취급하는 시어머니에게 호의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좋은 말은 아끼고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들을 웃으면서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아들만 잘났다는 말씀도 잘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제 앞에서 하시면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겠죠? 처음에는 남편에게 제 흉도 많이 봐서 남편과 말다툼도 하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도 제 편에서 시어머니께 말을 해주고 엄마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정말 어이없다. 너 우리 엄마한테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할 말 다 해라. 이런 말을 하는 남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많이 바뀌셨죠.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기분 나쁜 말도 이제는 잘 안 하십니다. 마음 넓은 아버님과 사시면서 당신 생각만 옳다고 믿고 살아오신 분인데 이 정도로 바뀌셨으니 시어머니도 나름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른 우습게 하는 못된 며느리로 보인다면 할 수 없고요. 좀 더 시어머니와 편하게 지내게 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음식 맨날 별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아, 쓰니님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수싸움에 능했을까요? 타고났나 보네요. 지혜롭고 멋지십니다.